지난 토요일 시카고 다운타운 한복판 맥이데일리 파크에서 펼쳐진 코리안 페스티벌의 참석자가 주최 측 추산 총 10,000여 명에 달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25일 금요일 밤 개런티드 필드에서 열린 화이트삭스 경기 도중 2명의 여성이 총에 맞는 사건이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다고 악시오스 시카고가 보도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러먼드 상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인 매장에서 흑인 혐오범 범죄로 추정되는 총격이 발생해 흑인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기업, 법집행기관 오랑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드론이 9월 16일까지 리모트 IB 기능을 갖춰야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된 머그샷으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이틀 만에 약 710만 달러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 변이들이 재확산되면서 중증 입원 환자들이 20% 이상씩 급증하자 학교와 공공장소, 사업체 등에서 마스크 쓰기도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늘어난 원격 근로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근로자에 비해 직장에 대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카고 다운타운 한복판 맥이데일리 파크에서 펼쳐진 코리안 페스티벌이 주최 측 추산 총 10,000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는데요. 시카고 한인회와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비스코와 중부마켓, CJ, 대한항공, H마트가 특별 협찬했으며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동포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 비즈니스에서 총 22개의 부스를 설치해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등 한국 문화를 홍보 소개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해 행사장을 꽉 채운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 한인 동포 등 10,00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한류 체험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카고 간호사협회에서는요 오늘 의료봉사를 하는데 블러드 프레셔 책이랑 블러드 슈거 책 그다음에 퍼스트 에이드 킷 갖고 와가지고서 만약에 다치시거나 그러면은 치료해드리고 메디케이션 갖고 와갖고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일승에서는 그 메인 우리가 비빔밥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치하는 지금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만들면서 가져가시고 지금 굉장히 오늘 그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고깔모자 만드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제기차기가 있고 북마크 프리로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 책도 갖고 왔고 우리가. 저 산악회가 커피하고 컵라면 오늘 저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뿌듯합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행사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K게임에서도 제기차기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100여 명의 재미과학자협회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피크닉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거 너무 벅차고요. 원래 저희가 예상 시간이 11시 반부터인데 이미 10시 반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 밴더를 지금 여기 마련했는데요. 한국 분들한테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한국 책이 많다는 것, 온라인에서 한국어로 입력을 시키시면 한국 책 찾아서 원하는 지점에서 빌려보실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 사료 보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로터리 클럽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미국 전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또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늘 교제하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저희들이 나왔거든요. 한글 서예하고 목화 많이들 트라이 해보려고 하네요. 좋은데요. 그리고 또 발런티어들이 있으셔가지고
감사할 일이죠. 오늘같이 또 날씨도 선선한 날씨에 이런 좋은 또 이런 페스티벌이 생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팔도 게임? 예, 팔도 게임. 서울, 경기, 뭐 강원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다들 좋아하시네요. 그 캔디도 무한정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로 헌신한 많은 참여 중에는 유스 학생들의 모습도 여러 눈에 띄었는데요. 글란브룩 놀스고등학교를 기반으로 조직된 유스봉사단 원포 커뮤니티의 최린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So it's a club where we help the community. We go around the area, pick up trash, or we do Feed My Starving Children, or we volunteer at different events. It's really fun, really great to come out here and help the community and contribute to like our culture as well, since it is a Korean festival. 오전 11시 30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풍물학교 길몰이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진행됐는데요. 최은주 한인회장과 김정한 총영사를 비롯해 옌킨 트러신 터키 총영사와 주즈반 두산 스코키 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시카고 한국무용단과 한국전통예술원 K-PAC이 축하 공연을 맡아 아름답고 신명나는 무대로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따른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에 대한 관객 호응도 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놀랍고 일단은 우리가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참가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문화를 더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감회가 새롭고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훌륭한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외국인분들을 초청을 하고 여기 다운타운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알리는 이런 좋은 축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어 오후 시간대 마련된 여성의 모든 북 연주와 콜라보로 이루어진 아리랑 합창 플래시몹은 관객들의 흥을 돋궜고 태권도 시범과 한복 패션쇼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21개 팀이 열띤 경합을 펼친 K-POP 경연대회가 관중을 열광케 했습니다. 이 대회에 1, 2, 3위 모두 시카고 출신의 참가팀이 차지했는데요. 영예의 우승팀은 보컬 셀리 M으로 그에게는 미 전체 예선전 출전권이 주어졌고 예선에서 뽑히면 2023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대회의 미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한복 패션쇼 전통부터 퓨전까지 한복 보여드리는 거랑 한복 체험하는 거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 컨테스트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여기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메이크업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IMBeauty가 뷰티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뷰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학생들이 많이 오셔서 부가 스튜디오 포토부스를 오늘 셋업을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해 주시면서 즐기고 계셔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이날 페스트에는 매년 브리마길에서 개최됐던 코리안 거리 축제를 기억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팬데믹 후 오랜만에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The food is amazing and we're getting into the dancing right now. We have 3 little girls with us and the K-pop dancing is perfect. We were riding our bikes along the lake and we heard the music and then came for the festival. We used to go to a Korean fest on Bryn Mawr, but it's been a long time. So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he pandemic and the first time we've been to something along the lake. I like seeing them dance. We normally go to like the conventions and they do all the dances there all the time, so it's nice to see it out in the public and people can kind of experience it for themselves. I love the food. I make it at home myself. I like tteokbokki, but I also like kimbap and bulgogi, but I make that at home. And they love kimchi. 특히 올해 들어서 중서부 지역에서 우리 한국 한류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타임리할 때 행사가 개최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국 문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즐기는 사람, 기여한 사람
모든 사람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가 우리 한국 문화가 이 중서부에서 더욱 퍼지고 이해도도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영사에서 한인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포들이 모두 같이 하는 행사고 그 동포들이 우리의 컬처를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외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민간 외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우리 그 임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 만세 정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25일 금요일 밤 개런티드 필드에서 열린 화이트삭스 경기 도중 2명의 여성이 총에 맞는 사건이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다고 악시오스 시카고가 보도했는데요. 두 여성 중에 한 명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찰과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거부한 채 회복 중입니다. 이날 화이트삭스와 시카고 경찰은 총격 사건 직후 경기를 중단하거나 경기장을 대피시키지 않았죠. 경찰은 총격범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밝혔는데요. 총격 사건이 경기장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는 보안 검색대를 어떻게 무기가 통과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경기장 밖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오발탄이었다면 메이저리그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한 관중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죠.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에는 추가 보안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화이트삭스 보안팀에 따르면 총격 이전에 어떤 언쟁도 없었으며 해당 구역 근처에서 총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경기장 밖에서 잘못 쏜 총알이었다는 설을 뒷받침합니다. 의료진들은 희생자들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는데요. 화이트삭스 대변인 스콧 레이퍼트는 처음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팬으로만 여겨졌다며 아무도 그것이 총알이나 총성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한편 화이트삭스는 어제 사건 당시 보안 영상을 공개했죠. 여기에는 다른 팬들이 계속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 피해자 인근 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이브 학자 융자금 전략 플랜을 조기 가동하고 나서 상환이 재개되는 10월부터 2천만 명 이상이 월 상환액의 절반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내년에나 시행하려다가 22일부터 공식 가동에 돌입해 10월 상환 첫 달부터 100만 명은 한 푼도 내지 않고 2천만 명은 연간 $1,000 이상 절약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하면 월 상환이 3년여 만에 재개되는 10월 첫 청구서부터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상환액을 적용받아 납부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힙니다. 획기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studentaid.gov/IDR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연방교육부는 시범 가동하며 사전 등록을 받아오다가 22일부터 공식 가동에 돌입해 정식적으로 새로운 세이브 플랜을 이용할 등록을 받기 시작했죠. 이미 소득 기반 월 상환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세이브 플랜으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새 세이브 플랜에 등록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새로 산정돼 10월부터 납부하게 될 월 상환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등록할 때 IRS의 세금 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매년 등록이 자동 갱신되는데요. 다만 연방교육부는 새 세이브 플랜으로 상환하게 되는 학자 융자금은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다이렉트 론이라고 밝히고 대학원생들이 받는 다이렉트 플러스는 해당되지만 학부모들이 받는 플러스 론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되는 상환 첫 달인 10월부터 다이렉트 론을 이용하고 있는 4,300만 명 가운데 저소득자 100만 명은 매달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할인 매장에서 흑인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총격이 발생해 흑인 3명이 숨졌죠.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을 철폐하자고 연설한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시각은 26일 오후 2시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할인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용의자인 20대 백인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안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격은 인종과 관련된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용의자는 범행 전에 언론 등을 상대로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상세하게 쓴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용한 반자동소 총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죠. 당국은 다만 큰 단체에 속한 정황은 없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총격은 워싱턴 DC에서 흑인 수천 명이 모여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기념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한 날에 벌어진 겁니다. 1963년 당시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25만여 명을 이끌고 역사적인 연설을 남기기도 했죠. 이번 총격으로 주변 대학가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기업, 법집행기관, 오락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드론이 9월 16일까지 리모트 ID 기능을 갖춰야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연방항공청이 2021년 4월에 발표한 드론의 원격 식별에 관한 최종 규칙에 근거합니다. 발표 이후 드론 이용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는데요. 리모트 아이디는 드론이 자신의 식별 및 위치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리모트 아이디에는 드론의 운영자, 목적 등 드론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드론은 제3자가 공중에서 드론과 운영자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호를 송신하게 되는데요. 250g 미만의 드론을 포함한 모든 드론은 연방항공청이 인정하는 식별구역에서 비행하지 않는 한 리모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2022년 말 또는 2023년에 판매된 최신 드론에는 이미 리모트 아이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구형 모델에는 별도 모듈을 장착해야 합니다. 연방항공청은 리모트 아이디가 드론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하거나 비행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비행할 경우 연방항공청이나 법집행기관, 기타 연방기관이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의 여러 변이들이 재확산되면서 중증 입원 환자들이 20% 이상씩 급증하자 학교와 공공장소, 사업체 등에서 마스크 쓰기가 재등장하고 있는데요. 새 지배종으로 등장한 EG5를 비롯한 여러 변이들의 효과적인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 확인되고 있는 새 부스터 백신이 9월 중순부터 대규모 접종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CDC는 8월 19일 현재 분포를 보면 앨리스로 불리는 EG5가 20.6%로 가장 많고 2주 전에 16.1%에서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포낙스라 별명이 붙여진 FL 1.5.1 변이가 13.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주 전에 7.1%보다 근 2배가 급증한 겁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발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8월 6일부터 12일 사이 일주일간 12,613명으로 전주보다 21.6% 급증했다고 CDC는 집계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은 한 달간 통계를 볼 때 지역별,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등 남부 지역에서 한 달 만에 무려 70% 안팎이나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이 급증하자 개학하고 있는 전역의 각급 학교들이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강력 권고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마스크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마스크나 얼굴 입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과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사업장에서도 마스크가 속속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 이런 맑고 쾌적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가 예상되는데요. 화요일엔 내일 50% 찬스의 소나기 소식도 전해집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다소 올라 비교적 후텁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3도, 습도는 90%, 바람은 남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